저는 2026학년도 임용시험을 치른 김은진 교수님의 인강생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학년도, 즉 2023년에 치러진 임용시험에서 관광시험을 한번 치러보았고, 그러고 나서 공부하기가 싫은 마음에 2024학년도에 기간제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5년도에 기간제를 끝내고 나와서 임용시험을 치루었고요.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차에서는 커플 13.67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커플 14.72로 경기도 2등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이 있고 제가 한 공부 방법이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공부의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어려운 개념은 이해를 하는데 별도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무작정 외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를 하다 보면 잘못 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이해한 그 개념의 흐름이 인출의 단서가 되어서 그 개념을 꺼내려고 할 때 더 쉽게 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시간을 들여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를 했으면은 그 이해한 내용을 답으로 정확하게 인출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김은진 교수님께서도 항상 워딩 그대로 암기해라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워딩 그대로 암기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적용인데요. 적용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맞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인출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조건을 찾아서 조건에 맞게 인출한 내용을 정리해 적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하든 임용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내가 이해하고 있나? 암기했나? 정확하게 적용했나? 이거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월별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김은진 교수님의 연팩을 수강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 2월 기본이론 반 때는 크게 강의를 듣고 서브노트를 만들고 형성평가 답안을 암기했습니다. 일단은 기본 이론 반을 들었을 때 저는 임용 경험은 있지만 공부를 기간제를 하는 동안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초수와 같은 노베이스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정말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1, 2월 강의가 진짜 구조화가 너무 잘 되게 설명을 해주셔서 복잡한 내용도 저는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서브노트를 만들 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노트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타이핑만 하는 거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를 구조화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한 영역에 큰 챕터부터 적고 그 챕터 안에 어떤 주제가 있는지 보고 그 주제 안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구조화를 함과 서브노트를 만든과 동시에 구조화를 좀 정립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거 자료는 제가 최종적인 자료여서 막 기출도 표시되어 있고 한데 그 1, 2월 달엔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그냥 안에 내용과 옆에 이거는 구조도 자료 카페에 공유해 주시는데 이거 캡처해서 항상 큰 틀과 세부 내용을 같이 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서브노트를 의사소통장에만 거의 3번을 갈아엎는 등 진짜 시간을 많이 낭비했는데 사실 서브노트는 11월까지도 진짜 계속 내용을 추가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냥 지금 딱 1, 2월에서만 다루는 내용까지만 내가 보기 쉽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 2월 달에는 구조화를 적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 틀이 잡히지 않으면 절대 세부 내용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영역에서 어떤 주제가 있었지, 어떤 챕터가 있었지, 어떤 내용이 있었지, 이거는 꼭 잡고서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성평가 답안을 외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때 교수님께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뭔가 외우지 않으면 공부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되게 외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제가 알지 못하니까 교수님께서 형성평가로 내주신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거니 해서 그냥 답안을 쭉 인출하고 암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사실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여력이 된다면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정말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게 당연히 이제 1월부터 의사소통 장애부터 검사까지 해서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외운 거 다 까먹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시간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두문자를 따거나 어구를 만들거나 뭐 이미지를 그려보거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는 등 암기 방법을 이때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뭐 3월부터 이제 11월까지 다시 암기할 때 나 그때 어떻게 외웠더라? 이걸 생각하면서 더 쉽고 빠르게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뭐 꼼꼼히 안 외우더라도 암기 방법 정도는 미리 만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 6월 영역별 기출 심화반입니다. 저는 이때 기출을 풀고 강의를 듣고 다시 기출을 푸는 방법으로 공부했었는데요. 저는 기출 분석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고 막막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에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답안했을 때 어떤 조건을 챙겨야 하는지 이런 거를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셨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 분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분석 사진은 따로 안 넣었는데 그게 이제 그 기출 분석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전 정말 그대로만 기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출 분석을 하면서 심화 내용을 확장해 주시는데 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기출이 언제 됐는지 표시하고 그리고 이거는 기출에서 나온 문장이나 예시들인데 내가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는 그냥 다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문제 사진도 캡처해서 넣어두곤 했습니다. 저는 약간 서브노트의 용도를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모아둔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면 다 적어서 모아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인출표를 만들어서 인출을 하였는데요. 인출표를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서브노트가 너무 복잡해서 이걸 보고 인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표를 따로 만들어서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는 내가 인출해야 하는 거에 키워드를 적고 오른쪽에는 인출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준 다음에 오른쪽을 가린 상태로 구두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 파일의 오른쪽을 싹 지운 상태에서 타이핑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시각장애가 나갔다면 그 주에 시각장애를 쭉 인출해보고 청각장애 나면 청각장애를 쭉 인출해보고 이런 식으로 기출 풀고 인출하고 이거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부터 이제 법총론 암기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워드마스터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가려가면서 인출했고 막판에는 이제 이것도 표를 만들어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타이핑하면서 매일 1시간 정도 통인통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키워드만 외우기엔 불안했어서 최대한 통암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7, 8월 그 전에 저는 그리고 상반기 이제 1월부터 6월 정도까지는 기본 이론서를 정독을 몇 번 했습니다. 그게 사실 책을 읽는 게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꽤 오래 걸려서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 이론서는 요약된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글의 전체 맥락을 볼 수 있어서 제가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책 속에 되게 예시 같은 것도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이해를 정교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내셔서 기본 이론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 6월부터는 두 번째로 돌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하는 게 이게 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기출을 풀면서 뒷부분을 풀다 보면은 앞에 뭐
의사소통, 정서행동, 자폐처럼 앞에서 다룬 내용이 이제 가물가물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저는 그때 시간을 내서 복습해 보려고 했으나 지금 당장 기출 풀고 막 영역별 인출하고 이것도 바빠서 따로 시간을 내진 않았고 자기 전에 카페에 복습 강의 다 올려주세요. 그거 그냥 자기 전에 한번 쓱 보면서 아 맞아 이런 내용 있었지 하고 상기해 보거나 아니면 그거조차 너무 하기 싫다 하는 날에는 그냥 틀고 잤습니다. 그냥 자면서라도 들으려고 틀어놓고 하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상기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7, 8월 문제풀이 반 때는 이땐 연역별 모의고사를 보았던 것 같아요. 이때 저는 내가 인출한 내용을 답으로 적어내는 연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때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게 아, 내가 이 영역이 되게 약하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장애 영역은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데 공학이나 행동지원 같은 경우에 진짜 비가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약한 영역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걸 토대로 또 좀 보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보충해서 인출표를 다시 만들고 그때도 이제 영역별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연도별 기출을 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저는 일요일로 정했는데 일요일에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기출을 중등, 초등, 유아 이걸 쭉 풀고 해설 강의도 그날 쭉 듣고 하는 방법으로 하루를 그냥 연도별 기출을 푸는데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중에 문제별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별 인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은 교수님께서 그 문제에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한쪽에 써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비연속 개별 시도가 나왔다 하면은 그거를 문제별로 비연속 개별 시도에 대해 제가 아는 거를 쭉 인출해보고 뭐 PRT가 나왔다 하면은 PRT에 대해 아는 걸 쭉 인출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별 인출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됐던 이유가 영역별로 인출을 하다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문제별 인출을 하다 보면은 빈출되는 개념이 꼭 있는데 그 빈출되는 개념은 계속 인출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개념을 좀 탄탄하게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역별 인출과 문제별 인출의 비중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함께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 11월 모의고사 반 때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치르는데요. 이때는 이제 단순히 인출하는 것을 넘어서 답으로 인정될 수 있게 답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문제를 풀면은 개별 첨삭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때 교수님께서 첨삭해 주신 내용을 보고서 감점 요소 없이 답을 쓰려면 어떻게 답을 써야 하는구나를 익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출 파일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겠다 하는 내용들만 다시 추려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습장애면은 챗톱2 학습장애 진단 모델에 뭐가 있었지? 아, 뭐 불일치 모델, 중재 반응 모델, 인지 처리 과정, 결함 접근 뭐 이런 게 있었지. 그럼 불일치 모델의 개념은 뭐였지? 아, 그거였지. 그러면 이거의 유형엔 뭐가 있었지? 하면서 가장 큰 틀에서부터 세부 내용까지 구조화하면서 전체를 인출했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그냥 진짜 매일매일 무한 인출을 했습니다. 영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11월까지 제가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UDL, 웹 접근성, 점자, 지문자, 검사도구 이런 암기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큰 시간을 들여서 암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며칠이라도 놓치면 되게 금방 잊어지는 것들이라서 저는 이거는 문제 내기 스터디를 통해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같이 그냥 진짜 내가 암기한 거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주었고요. 이거는 그냥 스터디를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문제 내기 스터디해서 스터디 원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풀다 보면은 내가 굳이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특학 문제도 같이 한 문제씩 내주었는데요. 저는 이것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내가 의도한 답을 스터디원이 정확하게 써내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부터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이해를 또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개념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면서 다양한 출제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공부한 거를 문제 내는 게 너무 재밌었어서 공부를 하는 중에 좀 리프레시하고 즐거움을 찾는 오락의 요소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시간을 들여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교육학은 간략하게만 말해보면 전 이것도 설보영 교수님의 교육학 강의를 연팩으로 들었는데 그냥 특수교육학처럼 뭐 인출표를 만들거나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냥 강의 밀리지 않기, 그리고 제공되는 형성평가 자료를 그냥 꾸준히 암기하기, 그리고 모의고사 치르기, 이것만 충실히 지키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루에 몰아서 많은 시간을 하루에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더 좋다라고 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루에 교육학하고 특수교육을 함께 공부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무조건 특수교육학의 비중이 더 높게 해서 두 개를 처음부터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그냥 그렇게 공부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꼭 지켰던 약속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계획하지 않은 날 쉬지 않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내가 쉬려고 했는데 뭐 수요일쯤에 갑자기 친구가 나와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진짜 공부가 하기 싫어서 쉬고 싶다거나 이런 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날 공부 못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계획했던 공부가 밀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쌓이잖아요. 그럼 또 그걸 보면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쉬려고 계획했던 날을 빼고는 진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부를 하고 내가 계획했던 걸 다 채워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강의 밀리지 않기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진짜 하루만 조금 회의해줘도 강의가 이만큼 밀려요. 그럼 또 그거 보면 막막하고 듣기 싫잖아요. 그럼 또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강의도 그 주에 올라온 강의는 무조건 그 주에 다 끝내버린다 하는 생각으로 강의 절대 밀리지 않았고요. 다음은 워딩대로 외우기입니다. 사실 모든 개념을 책에 있는 글자 그대로 외우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정말 강조해 두시듯이 이게 답으로 무조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워딩 그대로 외우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노력해서 힘들더라도 워딩 그대로 외웠던 게 제가 1차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은 타협하지 않기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까지 나올까? 이거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올까? 그냥 이거는 하지 말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와 타협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뭐가 출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험생은 최대한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그냥 스스로한테 공부 안 하기 위한 타협을 하지 말고 최대한 챙겨가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김은진 교수님이 하시는 준비반, 집중반 다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스터디 원도 다 짜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멘토쌤이랑 학원에서 알려주시는 것들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충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 동안 저는 진짜 많이 힘들었고 공부도 너무 하기 싫었고 이렇게 했는데도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 불안을 외면하기 위해 뭐 유튜브를 보거나 쉬는 것보다 그냥 펜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합격할 거라고 확신한 적 없었고 제 공부 방법이 맞다라고 확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했던 시간들이 저를 합격으로 이끌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힘든 시간 스스로 믿고 응원하면서 잘 견뎌내셔서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